안녕하세요. 논팽이노무사 TV입니다. 오늘 영상은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1년에 대해서 한 달치의 월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럴 때 은행에 이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받아야 할 퇴직금 중에서 일부를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합니다. 예전에는 이런 퇴직금 중간정산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 어떤 법적인 제한도 받지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퇴직할 때 지급되어야 되는 퇴직금이 중간중간에 거의 대부분 정산을 받아가서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받아갈 금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런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퇴직 이후의 삶, 길게 봤을 때는 노후의 어떤 생활안정자금으로서 기능해야 되는 이 퇴직금이 그 본래의 취지와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측면이 있어서, 그래서 이런 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 사유 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었을 때는 회사한테도 그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고, 그래서 퇴직했었을 때 별도의 퇴직금을 또 지급하도록 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그 억제책으로서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. 자, 이 법조항에 벌써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이 나와 있는 거죠. 첫째, 이 근로자 자체가 무주택자여야 하고요.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어야 합니다. 그런 경우에 이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지만 유효한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. 두 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,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월세 보증금을 의미하는 게 될 것이고요. 이 전월세 보증금은 한 회사 다닐 때 한 번만 가능하다라는 거죠. 세 번째 사유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, 그리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해서 그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의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그 부양가족의 어떤 6개월 이상의 질병 등에 걸렸을 때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는 100분율로 환산하면 12.5%가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이 12.5%는 약 한 달 반치 정도의 월급이 될 것인데,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다음 중간정산 사유로는요,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해서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. 다음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데요.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증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이 제도는 우리 소위 말하는 임금 피크제를 의미하는 겁니다. 임금 피크제가 시행이 되면은 그 임금 피크제의 시행 시점부터 임금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. 그러면은 이 최종적으로 하락이 된 시점에 퇴직을 해서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 임금이 피크 시점일 때보다 낮아지게 되니까 퇴직금 산정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이 피크 시점에서 허용을 해서 퇴직금 산정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 다음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서 그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가지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요. 이거는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했었을 때
이 풀타임으로 근로했었던 기간 대비해서 그 이후에 그 임금이 줄어든 기간에 기준으로 퇴직했었을 때는 최종적으로 그 평균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한테 생길 불이익을 해소해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. 네, 그 다음은 법률 제 15,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이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위 주 52시간제라고 일컫는 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기존에는 주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었던 것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 52시간 적용을 받으면서 그걸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임금이 대폭 감소하는 경우에 이 감소할 때의 퇴직금 산정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오늘 알아봤고요.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 반드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고요. 두 번째는 회사에서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법에 확실히 들어맞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보존해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회사도 이러한 서류를 확보를 해둬야 될 것이고요. 근로자들도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퇴직금 제도뿐만 아니고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이 되고 있고요. 마찬가지로 그 사유나 그 증빙 서류들은 동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이었고요.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